목포시가 8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목포시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비탈면 붕괴로 전면 통제됐던 서해안고속도로 1로에서 중림 나들목 하행선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배를 타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근 모처럼 장맛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의 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 시민단체가 목포시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인 목포시 의회가 무소속 시장의 발목을 잡느냐는 건데 목포시 의회는 절차상 문제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즉시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목포 시민의 염원인 청소년 100원 버스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목포시의회에 입법 청원을 했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박홍률 시장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목포시는 8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면 예산 6억 6천만 원, 내년부터는 19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목포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8월에서 10월로 변경했습니다. 이 의원 한 분 한 분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법과 원칙에 의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 정례회 때 그 절차를 밟아서 시민단체는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목포시의회가 당리당략 때문에 무소속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른다고 비판합니다. 공약으로도 모두가 전면적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좀 조율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태클 걸기 같은 느낌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개 자치단체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고 무안군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 20일 비탈면 붕괴로 전면 통제됐던 서해안 고속도로 1로에서 중림 나들목 하행선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22일 자정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돼 1차로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탈면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제한 속도 60km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분류된 국회 농해수 위원장을 수도권 재선 의원이 맡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5명이 상임위를 농해수위원회로 선택했는데 민주당은 통상 3선 의원으로 정했던 상임위원장을 재선 의원에게 할애하면서도 농업세가 강한 호남 지역을 안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가 경기의 광주시 갑인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내는 등 농해수위 활동 경험은 없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나흘 연속 3,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1,597명, 전남 1,631명 등 광주 전남에서는 3,228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산발적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가파른 감염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병상과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접종 대상자는 88만여 명으로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어도 3개월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사전 예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는 자녀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항 사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경이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낚시객들이 배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낚시 어선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음주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신호가 끝날 때까지 후 불어주십시오. 시작.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예, 패스 나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낚시 어선뿐만 아니라 차도선도 음주 운항 단속 대상입니다. 혹시 술 마시진 않았죠? 네. 그럼 혹시 가거리나 매실차 그런 건 마시는가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최근 3년 동안 목포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 선박은 43척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음주 운항 건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 운항 사고도 5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대형 사고는 타인의 재산과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해경은 또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원 명부 작성 여부 등 선박 운항 수칙과 안전관리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의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현장 검증을 한다며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곡성에서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비탈을 타고 흘러내린 토사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됐던 경작지는 복구됐고 귀퉁이가 찢어지듯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 아래엔 옹벽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수로 공사랑 천연 복구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이제 경작을 지을 수 있게끔 농경지 복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는 어느덧 거의 끝나가지만 부실한 공사로 이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증을 의뢰하고 이에 공단이 자신들은 산사태 사고 검증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회신하느라 1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 만 2년이 다 된 오늘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금껏 기소가 안 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질문을 시작하자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조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 조사는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이었다며 조사가 끝나서 자리를 떠난 것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아해합니다. 현장은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말끔히 정리가 됐지만 이 사건만은 지지부진하게 혹시나 무슨 단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의문스러운 저기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자연재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5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을 5% 감축하고 1%대 임금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본부는 오늘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벌 규제 완화 등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 7.4% 인상과 공공부문 인력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청사 7층 남도마루에서 2022년도 경찰발전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남경찰발전위원회 신규 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으며 위원들은 민관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안전한 전남과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얼마 전 모처럼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이걸로 가뭄이 좀 해소되나 싶었는데 해갈엔 역부족입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오는 8월 초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주암댐입니다. 광주와 순천, 여수산단 등이 이곳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비가 적게 내려 강우량이 평년의 56%에 불과하고 저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면의 흙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요. 예년에 비해 물 수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400mm 이상 정도는 이제 그 비가 와야 어느 정도 정상 단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암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24%. 지난 18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우선 하천 유지용수나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문제는 가뭄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도 오는 27일 전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심각 단계는 8월 중에 저희가 현재의 이 가뭄이 마른 장마 가뭄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8월 중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실사용량을 20% 줄이게 됩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됩니다. 우리 강주시에 있는 많은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피해가 막심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들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저수지나 지하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제25회 무안연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무안연꽃축제는 어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 조격 체험과 분청자기 물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야간 관광 콘텐츠의 일환인 연꽃 미디어 파사드 쇼와 연꽃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안군 의회 제주 연수에 이어 장흥군 의회도 연수를 떠나는 등 친목 도모형 외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의회는 어제 의원 7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 13명의 경남 남해군 일원으로 1박 2일 의정 연수를 떠났는데 임기 시작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타 지역 연수에 대해 지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강진군 의회는 타 지역 연수 대신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궁희 완도군 의회 의장은 최근 원구성 과정에서 무소속과 연대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전남도당의 제명을 위한 징계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의 민주당 탈당으로 완도군 의회는 무소속 5명, 민주당 4명으로 역대 완도군 의회 가운데 민주당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의회로 남게 됐습니다.